안녕하세요. 김종두 쌤입니다. 자, 쌤 캐스트를 계속 봐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쌤이 뭐 이건 꼭 논술에서만은 아니고, 수능도 포함해서야. 그래서 보통 자기가 두 달마다, 적어도 두 달마다, 그, 공부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점검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2월 말 3월 초에 해당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중간 점검을 좀 하려고. 그러면 일단, 아직 논술 시작 여부를 결정 못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결정 못함. 그러면 이번에 확실하게 결정해야 돼.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니, 안 해도 상관없어. 수능하고 다른 게, 물론 이제 논술은 수능 체제 없는 논술 보는 사람들은 수능을 안 보기도 해. 근데 그런 친구들은 전체적인 그 수에 비해서 되게 미미해. 많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친구들은 이제 주류가 아니다 보니까,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니야. 주류가 아니다 보니까 제외를 하면 수능은 필수잖아. 그치? 근데 논술은 필수가 아니야. 본인한테 유리한 전형이 아니면 깔끔하게 안 하는 것도 맞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너무 뒤로 미루는 건 좋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벌써 1월, 2월은 지나가 버렸으니까 뭐 할 수 없는 거고요. 늦어도 최대한 빠르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결정하라는 얘기는 왜 빠르게 결정해야 돼? 빠르게 결정해야 빨리 시작하지. 그래서 결정을 하라는 얘기고요. 쌤이 요거에 대해서 그 근거는 다른 캐스트에서 얘기해 줬어. 어디서 얘기했냐면 논술 톡 3. 논술 언제 시작할까요? 논술 톡 3이야. 논술 언제 시작할까요? 이때 쌤이 뭘 얘기했냐면요. 짧게 얘기할게. 논술 시작 시기에 따라서 토탈 공부 시간을 만약에 자기가 남들 경쟁자하고 똑같이 간다라고 전제했을 때 주당 공부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얼만큼 부담되는지를 쌤이 여기다 정리해 놨어. 본인이 보고 판단하라고. 물론 이 판단은 기분에 의한 판단을 하면 안 돼, 얘들아. 내가 정말 논술 전형에 유리한지를 확실하게 판단하시고요. 안 하기로 했다면 특히 9월달 논술 그 원서 쓸 때, 수시 원서 쓸 때 절대 흔들리면 안 돼. 그때 흔들렸다가 괜히 논술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논술도 실력이 갖춰주지 못하고 그 시간 뺀 만큼 수능은 또 수능대로 흔들리고 이러면 위험하거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직 시작 여부가 결정 못하는 친구들은요. 최대한 빠르게 결정해서 여기서 최대한 빠르게 결정하라는 얘기는 지금 결정하라는 얘기야. 지금 2, 3일 안에 결정하라는 얘기야. 객관적으로. 너무 늦지 않게 시작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시작해서 지금 공부 중입니다. 자, 이런 친구들은요. 본인 계획하고 맞춰봐봐. 평소에 했던 미리 했던 계획이 적어도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저는 2월 초에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보겠다고 자기가 계획했던 게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 평소 계획이 일단 잘 이루어졌는지. 물론 잘 못 이루어졌으면 어떡하죠? 다시 한번 그 각오를 다져야 되겠지. 그치? 왜냐면 이거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아무리 쌤이 조언해주고 가이드해주고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더라도 결국 실천은 본인이 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획 수정이 필요한지도 따져봐야 돼. 나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6시간 정도만 하면 내 계획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알았는데 해보니까 뭐 일주일에 한두 시간을 더 늘려야 될 것 같다. 그럼 내가 늘릴 여유가 있나? 해서 계획 수정이 필요한지와 수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수정을 해야지. 물론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를 좀 더 올리려고 했는데 국어가 조금 안 올라가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2달 후에 또 수정할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논술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대신 이제 논술을 빌미로 수능 공부와 논술 공부 잘 조율을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본인이 계획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그 다음에 수정할 것인지 여부. 요거 잘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이럴 수도 있지. 선생님 저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수능 페이스가 조금 그러면 이제 줄일 수도 있는 거야. 본인이 결정하십시오. 그러니까 완전히 제로로 검토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뭔가 자기가 잘 해왔는지에 대한 그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걸 따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조정이 필요한지를 잘 고민해서 결정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쌤이 조금 추가 좀 할게. 쌤이 예전에 한번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결국 목표 대학은 얘들아, 왜냐면 이게 캐스트에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캐스트를 안 보는 건가? 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질문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질문하면 본인만 답답해. 그렇잖아. 쌤이 지금 캐스트에서 막 20분 동안 얘기한 거를 거기다 다 써줄 수는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목표 대학은 뭘로 따지는 거냐면요. 정시 예상 대학이야. 그래서 정시 예상 대학 이상이 목표가 돼야 돼. 이게 내 성적 패턴상 목표가 될 수 없으면 논술은 불리한 전형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물론 논술을 해봐야 알아. 논술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러니까 나중에 난 논술 아닌 것 같아 하고 접더라도 해봐야 그걸 알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러면 그럼 선생님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한 달 정도 했어. 그랬더니 나한테 논술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 한 달은 아까운 시간이 아니야, 얘들아. 아까운 시간이 아니야. 나중에 계속 미련이 남을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물론 한 달 만으로 결정하는 거는 좀 오버이긴 하지만 그래도 두 달은 해봐야 알 수 있거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정시 예상 대학 이상이 목표란 말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가 나오는 거야. 왜? 나는 정시 예상 대학이 뭐 예를 들어서 대학이 쫙 이렇게 있는데 한 요쯤이야. 그러면 어쨌든 요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논술 수력이 올려서 더 올릴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지. 물론 이런데도 제한은 있어. 왜요? 어쨌든 기본 틀로는 정시 예상 대학 요렇게 할까? 오케이. 정시 예상 대학을 가지고 하한을 먼저 잡아놓고 실력이 오르면 더 오를 수 있는데 이때도 약간 벽은 있어. 여기 때 벽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요. 뭐 천장 역할이지. 두 가지야. 첫째, 수능 최저. 물론 수능 최저는 수능 볼 때까지 몰라.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상 수능 최저가 있잖아. 나 수능 최저 여기까지 확보할 수 있나?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그럼 거기까지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대학 범위가 이렇게 결정되는 거라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어. 특히 이제 내가 쓰는 대학이 높은 대학일수록 뭐가 있어? 그치? 비선택 과목. 내가 비선택 과목을 보완했느냐야. 대신 어떤 친구는 쌤 이거 꼭 병행해야 돼요 하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는데 빠르게 할 수 있으면 병행 안 해도 돼. 근데 쌤이 병행하라고 하는 이유는 가끔 이런 친구도 있어. 예를 들어서 쌤 저는 미적분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동기하를 내신으로 했습니다. 그럼 상관없어. 근데 내신으로 안 해서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나는 이거를 끝내놓고 논술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이걸 끝내는 동안에는 논술 자체는 공부를 안 한 게 되는 거야. 왜? 논술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5시간씩 한 달을 했어. 그럼 150시간이야. 하루에 5시간이 그러면은 똑같은 150시간이지만 이거를 내가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뭐 10시간씩 15주를 한 거랑 토탈 시간은 같잖아요. 아니야. 얘들아.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토탈 시간 가지고 공부의 어떤 그 질이 결정된다면 뭐하러 우리가 모든 과목을 공통적으로 같이 나가? 3월달에는 국어만 하고 4월달에는 수학만 하고 5월달에는 영어만 하고 6월달에는 탐구만 하고 이래도 되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소화하는데 시간이라는 어떤 갭이 필요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빠르게 시작해서 꾸준하게 보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이 비선택 과목을요. 교과 수준에서 보완하는 건 그 자체는 논술 훈련이 아니야. 그냥 논술 훈련. 이 영역의 논술 훈련을 위한 그냥 베이스 정도만 다지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거는 아주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주가 되는 거는 논술 공부고
얘네들은 틈틈이 시간을 내서 상반기에 보완하란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보완은 교과 수준 얘기하는 겁니다. 써놨어, 교과 수준. 그래서 이 보완을 상반기에 끝내야 돼. 그래야지 여름부터는 얘네들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훈련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이것도 물론 매주 볼 수도 있어.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연휴, 또는 뭐, 고3인 경우에는 중간고사 직전이나 이후에 은근히 애매한 시간 텀이 남는다고. 남잖아. 시험 끝났다고 친구들하고 한 2, 3일 놀잖아. 그런 시간을 활용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쌤이 요 대학만 얘기하는 게 그 중간 점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간 점검에는 자기가 비선택 과목 그치 그거 어떻게 할 거냐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시작해서 공부 중입니다 이런 친구들도 자 시험 범위가 전범위인 친구들 시험 범위가 전범위인 학생들은 내가 지금 확통하고 기하에 대한 보완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실천했는지 따져보란 얘기야. 그럼 만약에 내가 1, 2, 3, 4, 5, 6 해서 6월달까지 끝난다고 친다면 이론상 6분의 1은 봤었어야 되는 거야. 6분의 1이라고 치면 근데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봤다면 4분의 1은 봤었어야 되는 거야. 그럼 4분의 1은 뭐예요? 학통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 잡아서 절반. 못 봤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3월 초에도요. 초에 연휴 있잖아. 연휴 3일. 이때 시간 좀 더 내. 바쁩니다. 지금 수험생 중에 안 바쁜 사람이 있나? 바쁜 거 안에서 내야지 얘들아. 얻고자 하는 게 있으면 분명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선생님 이것저것 하려니까 산만해요. 그치?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것저것 여기서 이제 필요한 이것저것이지 필요 없는 이것저것이 아니야. 필요한 이것저것을 해서 기회를 늘리는 거잖아. 그럼 그건 감수해야지. 왜 자꾸 안 되는 쪽만 생각하니? 되는 걸 고민하자. 우리 안 되는 거 고민하지 말자. 자, 그래서 3월 초 연휴에 한 과목 잡아. 한 과목 잡아서 뭐 3분의 1 내지는 2분의 1이라도 봐. 가끔 이제 물어보더라고. 쌤 엑기스 강좌를 들을까요? 아니면 뭐 다른 쌤의 개념 강좌를 들을까요? 그거 본인이 결정해.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할게. 어차피 여러분들 한 바퀴보단 두 바퀴가 좋은 거 알지? 근데 우리가 두 바퀴 돌릴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럼 엑기스 강좌의 장점 알려줄게. 내 강좌야 이건 장점이 아니야. 학통, 기하 각각이 13시간 안팎이야. 각각이 13시간 안팎이야. 짧잖아. 그럼 여러분들 봐봐. 그럼 내가 3분의 1만 보겠다. 그러면 한 5시간 돌려. 빠르게 돌려. 이해 못하는 부분, 보완해야 되는 부분 표시하고 빠르게 돌려. 이게 왜 첫 한 바퀴를 빠르게 돌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해보면 얘들아 별 내용이 없어. 별 내용이 없습니다. 정말 내용이 없는 건 아니야. 내용이 여러분들 생각처럼 대단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아. 원래 모르기 때문에 더 부담되고 더 겁나고 더 걱정되는 거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모르니까. 해보면 물론 이거 한 번에 안 되겠다라는 부분도 있어. 그렇지만 한 바퀴 돌려보면 그냥 이런 내용들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릴 때는 일부러 컴팩한 걸로 돌리는 것도 방법이야. 그래서 본인이 엑기스로 차라리 한두 바퀴 돌리면서 나는 예를 들어서 수특이나 뭐였더라? 그 문제집, 내신 문제집이 해도 돼. 내신 문제집이 대신 두꺼우면요. 홀수 번호나 짝수 번호 둘 중에 하나만 봐도 돼. 다 보면 좋은 거 알지. 그걸 누가 모르나? 근데 우리는 뭐야? 그치. 효율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야. 누구나 다 약점은 있어. 내 약점이 남의 약점보다 덜 약하면 유리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빠르게 한번 해보라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나는 개념 강의를 더 듣고 싶어 하면 더 들으라고. 대신 그때는 한 바퀴를 돌려놨으니까 다 듣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고르면 그것도 효율이지.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요, 비선택 과목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애매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줬잖아. 정시 예상대학 이상이니까 여기가 미니멈이고요. 수능 최저가 일단은 맥시멈이야. 수능 최저 여기까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맥시멈이야. 그럼 그 안에 내가 비선택 과목을 해야 되는 학교가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근데 선생님 몇 개는 있고 몇 개는 없어요. 그럼 본인이 결정해야지. 정답은 없어, 얘들아.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논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느는 것 같아. 그러면 결국은 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상반기를 넘어가면 조금 많이 부담돼. 그래서 요거 검토도 포함이야. 그리고 연휴 때 해봐, 얘들아. 뭐 3분의 1 내지는 한 과목 잡아서 2분의 1 해봐. 그렇게 뭐 못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야. 할만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선배들은 다 배웠던 과목이야. 다 배웠어도 했어. 여러분들은 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못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간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선생님이 4월에도 또 얘기할 거야. 4월 말에도. 그래서 2달마다 여러분들이 잊을만 하면 자기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뭐 이거 하면서 수능도 같이 해도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공부하면서 중간 점검하는 거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쨌든 걱정은 나는 그거야. 논술 시작 여부 결정 못한 친구들. 사실 뭐 시작 여부가 시작 시기만을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할 건지 안 할 건지. 정말 기분으로 결정하면 안 되고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올려줬잖아. 어떤 사람한테 유리한지. 그래서 캐스트로 본다면요. 수리논술 누구에게 유리한가 해서 논술 톡 5가 있어. 뭐 이런 얘기까지 해줘야 되나? 리스트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거. 그러면 이런 사람이 수리논술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구나. 그런데도 좀 애매해. 그러면 쌤이 또 하나 올려줬잖아. 재미로 보는 수리논술 지원 여부 테스트. 그 2개 가지고 한번 따져보라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필요하다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 해야 된다는 걸 고민해야 되고요. 나는 많이 불리한데? 그러면 깔끔하게 정시 위주로 가는 것도 방법이야. 논술을 하라가 아니야. 내가 논술을 전형을 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유리하지 않은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분으로 말고 객관적으로 결정해서 빠르게 시작해야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게 된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중간 점검 하시고 어쨌든 본인이 처음에 가졌던 의욕 있게 가졌던 그 계획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또는 수정이 필요한지 이번 기회에 잘 보완해서요. 3월, 4월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간 점검은 선생님이 중간중간 해줄 테니까 이번 기회에 잘 점검하자. 자, 그래서 우리 이번 퀘스트는요, 이렇게 정리할게.